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 등급 하향으로 4% 이상 급락하자 미국의 전기차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4.06% 급락한 394.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서비스업 가격 지수가 약 2년 만에 최고치로 솟아오르고 미국 고용도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락하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하락 중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7일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와 관련한 국가 이익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로 영향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젠슨항 기조 연설도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 키워드는 바로 국채 금리에 있었습니다. 졸츠 보고서가 나왔죠. 구인 건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2월 ISM 서비스업 PMI는 54.1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예상을 웃돌며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한 미국 경제, 그에 따른 금리나 횟수와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그리고 트럼프 취임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부담이 국채 금리를 4.7%까지 뛰게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미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 모더나 현재 조류독감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제약회사 중 하나입니다. 조류독감으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모더나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 CS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그동안 이어졌던 가운데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낙폭 과대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도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는 새해 선방하고 있는 국내 증시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 모더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89% 하락하면서 19,49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1.11% 하락하며 5,909포인트에 마감했고 다우존스 지수도 0.42% 하락하면서 42,52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 서비스업 경기 지표 개선이 오전 뉴욕 증시의 상승분 반납으로 이어졌습니다. IS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전월치와 전문가의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54.1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는 연준이 상반기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CES 2025와 10일 미 노동부가 공개할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 실업률에 쏠립니다. 고용지표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일 상승 중입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4.7%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국채금리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1.84% 하락하면서 5,212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WTI는 0.69% 상승하면서 배럴당 74.23달러 기록했습니다.
오늘 M7 종목들 모두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개별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1.14% 하락하면서 242.21달러의 종가 형성했고요. 엔비디아는 크게 하락했죠. 6.22% 하락하면서 140.14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개장 초반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시가총액 1위에 재등극했지만 다시금 2위로 내려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422.37달러 종가 형성했고요. 아마존 역시 하락했습니다. 2.42% 하락하면서 222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아마존은 멕시코의 저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로 인해서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테무와 같은 아시아 유통업체는 멕시코의 19% 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50 미만의 구매에 대해서는 관세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정책에 따라 아마존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1.95% 하락하면서 617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메타가 제3자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없애고 정치적 콘텐츠와 이민, 성별 같은 주제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트럼프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소식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도 4% 넘게 빠졌습니다. 394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미국에서 원격 운전 기능과 관련해 테슬라의 260만 대의 차량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하락하면서 400달러 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알파벳도 0.7% 하락하면서 195.49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보건부는 집에서 기르던 가금류로부터 조류 독감에 전염된 환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고령의 환자이기는 했지만 이번 사례는 인간 사망의 첫 번째 사례이므로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사람 간의 전염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조류 독감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모더나의 주가가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류 독감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몇 안 되는 제약회사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60여 건 보고됐었지만 사망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게티 이미지입니다. 24.12%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상업용 이미지 업체인 게티 이미지가 경쟁사인 셔터스톡을 인수합니다. 합병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모습인데요. 두 회사가 37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발표한 직후 양사의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질 법인은 게티라는 이름을 유지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3년 안에 1억 5천만 원에서 2억 달러의 시너지 효과가 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톡 사진 업계는 모바일 카메라 사용 증가로 인한 수요 감소와 미드저니와 달리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의 등장으로 고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합병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증대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2.67% 상승하면서 101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반도체 칩의 황제 엔비디아가 CES에서 새로운 AI 모델과 게임 칩 등을 발표하면서 협력사들이 개장 전부터 상승세를 보였죠. 그중에서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전일에도 10%가량의 상승을 해주었는데 연이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게임 칩 RTX 50 시리즈 GPU에 마이크론이 GDDR7 메모리 칩을 제공한다고 언급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칩 시리즈에도 마이크론의 칩이 탑재되면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유효하다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로존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속보치가 1년 전보다 2.4%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예상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작년 10월 2.0%로 반등한 이후 11월 2.2%, 12월에는 2.4%로 석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7%로 넉 달째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유럽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유로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 목표치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새롭게 합류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즉 아세안 최대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합류를 계기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브릭스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회원국으로 합류하면서 브릭스 정회원국은 10곳이 됐습니다. 2009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 국가로 출범한 브릭스는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류했고요. 또 10년 이상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가 2023년도부터 공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특히 지난해 10월 러시아 카잔 정상회의에서 달러 대안을 찾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는데요. 반서방 연대를 굳혀가고 있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10번째 회원국이 된 인도네시아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친서방보다 친중국 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 시간 6일 인터뷰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다는 말을 3차례 이상 반복하며 조선업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미국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은 미국의 최소 232배에 달합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싶다며 아마도 동맹국을 즉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업이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2023년 전 세계에서 건조된 선박 중 중국의 비중이 약 51%에 달하고 있고요. 한국이 26%, 일본이 그 뒤를 이어 14%로 한중일 3국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협력 범위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선박 수주를 하는 수준이라면 미국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누리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 기술 이전이나 미국 조선수 인수를 통한 현지 선박 건조 등을 요구할 경우 셈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높은 금리와 소비 위축에 미국에서 파산한 기업 수가 금융위기 때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최소 686곳에 미국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 828곳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직전인 2023년도와 비교하면 파산 기업은 8%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책이 철회되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매업체들이 특히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기업과 가계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서부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00명 가까이 숨졌다는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규모가 워낙 큰 데다가 구조 작업이 쉽지 않아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재정착과 사후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네팔과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등 주변 국가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서부와 네팔 히말라야 산악 지역은 그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했던 곳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9천 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화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 젠슨항 기조 연설 실망을 핑계로 떨어진 느낌도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국채 부담도 있었고요. 미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여전히 높은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인 건수에 대한 지표 발표,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또 발표가 되었는데 여전히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는 것은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좀 우려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 이후에 지금 파월 의장과의 이런 자존심 싸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팽팽히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 2025년 몇 번이 진행이 될 것인가. 사실 2024년에 막바지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좀 조절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표 발표들을 통해서 연준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행방을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요. 다음 FOMC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돈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치가 더욱더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CES 일정까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젠슨항 CEO가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울트라에 대한, 그러니까 블랙의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다음 내년에 출시되는 루빈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이야기 나오길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기대와는 다르게 좀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에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우리가 원했던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라는 쪽에 초점을 좀 맞췄고요. 그동안 기술주들 시세 굉장히 좋았는데 어저께는 전부 다 좀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여가면서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과했던 지난 하루였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와 젠슨항 관련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테슬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테슬라는 그동안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4.06%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초장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었는데 테슬라 하방 압력의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IB 쪽에서 긍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좀 보수적인, 다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저는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의 이런 좀 기회로 삼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정말 주가 흐름이 고공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세적인 측면에서의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좀 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경기 부양책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테슬라가 중국에서 최근에 전기차 굉장히 많이 팔렸고 경기 부양책 진행을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적인 요소들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번에 그런 발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이런 요인들은 있지만 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 항공, 드론 대부분의 테마들, 그동안 숨가쁘게 올라왔던 쪽들이 조정세의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장주로도 또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가장 좀 많이 낙폭이 나왔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기회를 엿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되돌림의 시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의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그때는 다시 한번 좀 시세에 대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테슬라는 그동안에 글로벌 IB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또 트럼프 당선인의 효과로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피로도가 누적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렇게 시세 되돌림 현상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적정 구간에 진입이 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기대감을 모았었던 엔비디아 이야기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S2025 그동안에서 또 집중시켰었던 부분이 젠스낭 CEO의 기조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블랙에를 탑재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도 선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를 탑재했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블랙엘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데스크톱 그리고 노트북, PC용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엔 블랙엘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GDDR7의 또 그 메모리 칩을 마이크론 거를 사용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요. 어저께 많은 기술주들이 조정의 흐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또 메모리 반도체 기업, 투톱 기업들이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기업들과 함께 3사의 모든 칩을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근데 젠스낭 CEO가 여기서 언급 자체를 마이크론만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해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 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RTX 50 시리즈가 가격적으로 그전 시리즈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 교체하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이번에 이 기조 연설 이후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위 모델은 1월 30일에 발표가 되고 2월 달에 하위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이 부분들 사실 시장이 원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엔비디아의 수익성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랙엘이라던가 그리고 루빈 이런 공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단조롭고 심심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수혜주로는 마이크론이 가장 크게 거론이 됐기 때문에 시세 흐름이 어저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좋았다. 다만 이게 마이크론 독점 공급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참 새벽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과 추측들이 있는데 여기서 젠스낭 CEO가 팀 아메리카, 즉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발맞춰서 한국을 좀 견제하려는 의도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추후에 예약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뭐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CES 끝나고 나서는 이게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가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도된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일정 속에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는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내용들이 뭐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오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일정 속에서는 살짝의 뭐 눈치 아니면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그런 부분들을 워낙 강조를 했던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추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일정에서만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젠스낭 CEO도 트럼프 당선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젠스낭 CEO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는 곧 만날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콜테스트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까지 함께 이어가 보실 바라겠고요. 또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 출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로봇 개발이 이렇게 쉬워진다고라고 하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네, 이번에 큰 그림을 보면 로봇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로봇에 대한 좀 니즈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로봇의 챗 GPT 모멘텀이 오고 있다, 모멘트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 플랫폼을 출시를 하는데 그게 이름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로봇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이 플랫폼만 있으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공개를 했는데요. 자율주행 쪽으로도 또 도요타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근데 예전에 CES 일정들을 우리가 CES 이번에 일정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도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항상 자율주행이나 로봇 쪽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고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AI 가속기와 서비스 개발용 소프트웨어 후다를 앞세워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장악을 했던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도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이런 엔비디아의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새로운 쪽으로 사업 방향 속으로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의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라든지 로봇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빅테크 기업들의 기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젠스낭 CEO는 새 먹거리로 로봇을 꼽았습니다. 우선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로봇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도요타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채택했다라고 밝힌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궁금한데요. 일단 새벽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낙폭이 과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도 좀 반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분위기 있을까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로라라는 기업이 자율주행 쪽으로 엔비디아와 협력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20%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 일정을 소화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실망했다, 심심하다라는 반응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AI 시장의 지금 가장 선두주자, 특히 하드웨어 부분에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소식들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많은 기업들이 좀 노력을 하는 상황인 것도 맞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관련돼서 앞으로 새롭게 좀 편입이 되는 종목들, 특히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도가 그렇게까지 큰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엔비디아 자체는 좀 심심하고 실망감도 보여줬지만 엔비디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는 즉 그 밸류체인에 협력할 수 있겠다, 편입될 수 있겠다는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로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던 오늘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또 어제 젠슨 CEO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양자 컴퓨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팅에도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 세계 최고의 이런 관련된 부분들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강세 흐름을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리게팀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어저께는 좀 전반적으로 양자 쪽의 종목들까지도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양자 관련된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은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구글이라든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건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 양자 암호가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신약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많은 산업 분야의 이점 또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개발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과 기업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유엔에서 이번 2025년을 양자의 해다라고 지정을 할 만큼 이제 양자 쪽의 기술에 대한 이런 패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시기가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결국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전쟁, 패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주가 흐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 쪽과 미국 쪽에서의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패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업들의 움직임, 국가 간의 움직임 이런 이슈들은 계속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 최근에 너무나도 큰 시장으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의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이 양자 암호가 등장을 하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도 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 그만큼 그 시장 자체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이 양자 쪽을 기술 쪽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좋은 쪽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무게감이 좀 커진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당장 오늘 좀 조정들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단기 조정을 거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의 왜냐하면 그동안 바닥권에서 굉장히 숨가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더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양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 지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자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세를 내뿜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단기 조정 국면에 있지만 이 부분을 잘 소화하고 나면 추가적인 모멘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아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최근에 다시 한번 10만 달러를 되찾는 모습이었는데 또 5% 넘게 빠지면서 9만 7천 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이트는 10% 넘게 폭락했는데요.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 전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굉장히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커진 것 네.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순환매를 그리면서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이쪽 관련돼서의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환경 자체를 계속해서 좀 파월의 발언도 있었죠. 비트코인을 금이랑 비교하는 발언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흐름들 자체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지만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약간 오히려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이제는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저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시세는 지금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의 수준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변동성과 급등락이 굉장히 강했었던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도요타와 자율주행 협력을 발표했죠. 우선 젠스항 CEO, 일본의 자동차 도요타와 협력해서 차량용 컴퓨터 프로세서 토르의 차세대 칩셋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럼 엔비디아의 새로운 먹거리, 즉 수익원으로 자율주행을 꼽았다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이 시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FSD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성차 기업들이 가야 하는 구간이 자율주행 구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웨이모와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경쟁 구도가 더 강해졌을 때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들을 잘 선택을 해서 그 틈을 잘 파고드는 전략을 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 이 두 개 기업 빼고는 다른 자율주행 쪽의 기업들은 약간 백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 투입,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또 채택하지는 않을 수는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엔비디아가 이 시장성을 보고 여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이 시장의 파일을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선택은 이번에 처음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 위치를 해 있어야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지금 테슬라의 FSD 기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최고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이런 선택도 저는 굉장히 좀 잘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 도요타라든지 그리고 오로라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트너십 체결 계약 이슈로 굉장히 시세 흐름이 나왔다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요인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율주행을 선택한 것 참 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에 큰 폭의 낙폭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 엔비디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다시금 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졸츠 보고서 나왔고요. 11월 구인 건수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ISM 서비스업 PMI 지표 같은 경우는 54.1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내포하고 있는 모습들 기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시장 예상을 웃돈 구인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지표 발표에 다시 한번 민감도가 좀 올라가는 시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제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전에 점도표보다 좀 더 보수적인 보수적인 관점의 점도표의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참 지표 발표라는 게 어쩔 때는 또 안 좋게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너무 좋게 나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다는 쪽으로도 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은 지표 발표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작년 시장에서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후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재개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조업 지수가 처음에 발표가 되었을 때는 사실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면 기술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좋았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이 워낙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비스업이 또 안 좋으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했을 텐데 이번에 서비스업이 예상을 웃돌면서는 또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시장
시장 자체가 과열이 됐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소화해내는, 해석해내는 부분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취임을 또 앞두고 있고 또 파월과 워낙 약간은 대치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긴장감이 좀 있는 시장의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틀 정도 기술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 상승 나왔을 때는 와, 이대로 기술주들 여전히 진짜 계속해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어저께 바로 되돌리는 현상들이 나와줬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의 빠지는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6%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진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 관점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지표 발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6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30.5% 증가한 수치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개장 방송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지은 대표의 이슈와이드 CS 개막 엔비디아 및 수출주 전망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엘 기반으로 한 RTX 50 시리즈 출시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노이즈도 나오고 또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는 시장이죠. 피지컬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플랫폼 가속화 전망도 밝혔고요. CEO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올 것이라며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계속해서 개장까지 이어집니다. 간밤에 있었던 외신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CES 2025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엔비디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CES 개막 전야 행사에서 RTX 50 GPU를 탑재한 게임칩을 공개하고 전작에 비해 저렴한 판매 금액까지 소개했죠. 거기에 로봇,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를 위한 플랫폼 코스모스를 전격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웨드부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엔비디아의 신기술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또 엔비디아 시총 규모가 향후 12에서 18개월간 급증하고 4조 달러를 넘어 5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는 개장 초반 153.66달러까지 오르며 작년 11월 21일 수립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약 7주 만에 경신했는데요. 시총 규모가 3조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잠시 재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장 1시간여 만에 4%대 하락세로 전환했고 시총 1위 자리도 애플에 다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신제품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6% 이상 뛰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해 협력 관계를 체결한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오로라의 주가도 38%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전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동료이자 부동산 개발 회사의 창립자인 에미레이트의 억만장자 후세인 사즈와니가 적어도 그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트럼프 자신의 말어라고 저택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사즈와니에 대해서 그들은 2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의 첫 단계는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시간, 인디애나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즈와니는 공화당의 당선이 투자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즈와니의 약속은 트럼프가 민주당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외국 기업 총수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최근의 사례인데요. 12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1,0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일자리 창출 계획이 성사된 것처럼 트럼프는 더 많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국채 수익률 급등과 함께 다시금 10만 달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위축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부담으로 작용을 한 건데요.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며 9만 7천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코인데스크 20 지수로 측정한 더 넓은 범위의 암호화폐 시장은 6%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이 발표한 12월 PMI 지수는 상승하면서 미국의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견고하다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심화 우려가 더 거세어졌죠. 이런 점들은 위험 자산에 더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일 10만 2천 달러 이상에서 거래됐고 전문가들은 올해 그 수준에서 약 2배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더 명확한 규제가 디지털 자산 가격을 뒷받침하고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관련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불투명해지면서 암호화폐 가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법정 다툼이 전망됩니다. 바로 해상 굴착 금지령 때문인데요. 이 바이든이 지난 월요일 동서해안과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 북부의 베링해를 따라 6억 2,500만 에이커의 해양을 해상 석유 및 가스 시추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53년 외측 대륙붕 토지법 조항을 통해 금지령을 내린 건데요. 이 금지령을 석유와 천연가스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실제로 이 금지령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지난 1기 행정부 시기에도 북극과 대서양의 해역을 해상 굴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을 사용한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연방법원은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명령이 합법적이지 않으며 금지를 뒤집으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바이든의 해상 굴착 금지령이 발표되자마자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웃기는 일을 하며 나는 취임 후 즉시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원격 운전 기능과 관련된 사고 보고에 따라 260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은 9월에 출시됐는데요. 사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원격으로 자신의 위치나 지정된 다른 장소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국가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국 NHTSA는 테슬라 차량이 이 기능을 사용할 때 다른 주차된 차량과 같은 물체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과 관련해서 최소 4건의 충돌 사고가 보고됐는데요. 그중 하나는 2023년에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였죠. 휴스턴에서 테슬라의 모델 3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던 사고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S와 X 차량,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3,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되는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장착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델 T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기조 연설에 대한 실망감을 핑계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건 국채 금리였습니다. 우선 각종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강한 미국을 다시 한번 재현해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금리 인하된 횟수가 줄어들고 그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기술주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채 금리는 4.7%까지 취소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미증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K증시 새해 대반전. 작년만 해도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우리 증시 새해 들어서는 좀 반전의 실마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새해에서 미국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선방하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상승 곡선을 다시 한번 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테마들 단에서도 살펴봐야죠. 첫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다시 조선주가 오름세를 기록했었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땡큐 트럼프, 동맹국을 활용, 즉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동맹국과 함께 선조와 조선과 관련해서 선조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HD 한국조선해양 첫 인도 선망은 LNG 운반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출을 성공했었고요. 또 수은 선박금융 지원 증액 소식에 조선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또 CS에 대한 기대감, 오늘 새벽에는 좀 실망감으로 다시 한번 내보내긴 했었는데 젠슨항의 기조 연설이 있었죠. 양자 컴퓨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자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로봇에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율주행도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코스모스와 관련해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된다면 더 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역시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습니다. 도요타와 함께 협력하면서 토르에 대한 기대감 높여나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포스 RTX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삼성과 SK가 아닌 마이크론과 손을 잡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GDDR7이 탑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하방 압력을 받았음에도 마이크론은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 짓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팀 아메리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대표와는 이번에 만남을 가질 것이다.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도 역시도 순항 중에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최근 갑자기 좀 매출액이 좀 적게 나오면서 이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을 콕 집은 젠슨항은 K메모리에 견제구를 날렸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반도체 테마의 새 얼굴로 꼽히고 있는 유리기판 종목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도 있는 모습이죠. 우선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열 전도율이 좀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실리콘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보다 더 훨씬 좋은 부분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는데 나머지 종목들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기업들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9% 넘게 오르면서 CDMO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그리고 HLB 역시 R&D 성과에 대한 주목도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이번에 비만 그리고 치매 치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니까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성과를 크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말 종전에 대한 회담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종전에 대한 부분들 시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직후에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건설과 건설기계, 농기계가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실마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재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측근들은 보편 관세를 두고 분열이다, 또 분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지지도 보여주고 있고 또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편 관세를 두고 수입과 수출 품목들이 다시 한번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선별 관세 소식에 한숨을 돌린 원화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2원 급락했는데 다시 한번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이 트럼프에 10조 원대 선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제철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독 기사로 어제 밤에 접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트럼프 2기 우선 영토 확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특징 중입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강화 정책의 코웨이가 8% 넘게 올랐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이그룹에 대한 대비를 기대하면서 7%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하면서 현대, 롯데는 5% 넘게 오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또 램테크놀로지 등 유리기판 및 반도체 소부장주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전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어제까지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이 흐름을 이어가면 참 좋을 텐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보면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4분기 잠정 OP가 6.5조 원이었습니다. FN 가이드 기준으로 8조 원 예상했고요. 좀 하드하게 잡는 증권사에서 7조까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6.5조까지 좀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단도 함께 확인해 보면 FN 가이드 기준으로 77조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엔 75조 원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매출도 같이 지금 감소한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열고 나서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있었던 CES 젠슨왕 기조 연설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젠슨왕 CEO 보기 위해서 어제 10,000명이 운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길게 늘어서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 쏟으셨을 텐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의외로 반도체보다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GPU를 만들고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앞으로는 AI 개발 플랫폼인 소프트웨어까지 확장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PC용으로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RTX 50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제품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D램을 GDDR7을 지금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투톱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좀 깜짝 놀랐던 포인트가 있었죠.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한 232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나오게 되는 신제품이 79만 원까지 뚝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블랙웰의 HBM이 한 576개 탑재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HBM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SK 하이닉스가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거세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AI 다음으로 양자 컴퓨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스모스를 먼저 보면 앞으로 로봇이랑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속 학습을 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실 세계랑 거의 같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디지털 트윈 세계 에서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학습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로봇을 만들고 개발하고 또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도요타랑 같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PU, 기존에 하고 있었던 하드웨어랑 지금 코스모스 같은 AI 플랫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엔비디아가 하겠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확장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보면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현재 테스트 중이다.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일이 수요일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처럼 삼성의 성공도 자신이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젠순왕 CEO는 계속 SK 최태원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까지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후 오늘 확인해 봤을 때는 코스피 0.48% 빠지면서 오늘 2,500선 하회하면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6% 하락하면서 715선에서 서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문이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2가지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는데 50 이상을 나타내게 되면서 경기 확장이다. 그리고 졸지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구인구직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 상반기 페드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장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시장은 하락불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3대 지수가 떨어진 것과 더불어서 이 삼성전자의 이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 게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4%, 코스닥은 0.63%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2,500포인트 선을 잠깐 찍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번 CES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 기대감에 오르는 추세를 보여줬다가 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협력과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일단 시가총액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반도체 투탑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이제 불가피한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CS 안에서 엔비디아 이번에 새로 발표된 곳에서 이 GTX에서 아무래도 마이크론보다는 마이크론 칩이 들어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크게 좀 리스크를 가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130% 증가를 했는데 바로 전분기, 3분기에 대비했을 때는 29% 정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4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 안팎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망치가 그 이후로 점차 더 낮아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7조 9천억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이제 연내 공급을 하는 것을 좀 무산이 된 경향, 더불어서 스마트폰과 이 PC 시장이 좀 둔화가 된 것을 그 이유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젠슨황이 이 삼성의 HBM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일단 지금까지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RTX 50 시리즈에서는 마이크론에 들어간다는 것이 좀 삼성전자에 크게 리스크로 좀 다가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만 원 선대가 아무래도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20만 원 선을 탈환을 했지만 이제 2% 이상의 낙폭을 어제 기록을 했었고요. 어제 HBM3 16단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시장의 반응은 아무래도 이 젠슨황의 입에 조금 더 주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슨황이 SK하이닉스 한마디로 최태원 회장을 만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
달려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불을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 4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영업이익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12%가량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기존의 습식 공정을 대체할 만한 혁신적인 이 건식 전극 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라는 소식이 어느 정도는 좀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 안에서는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CES는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조금 앞으로 다가와 있죠. 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좀 시장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함께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강하게 어제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받았었고요. 현재 주가는 100만 원 선 다시금 넘어서 100만 1,000원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0.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약 10조 원을 투자해서 철강 산업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 제철소를 짓게 되고 이곳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을 인근에 있는 조지아주 현대차 기아 공장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 한국의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이 좀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이 철강도 관세부가 한마디로 25%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조금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HLB 지금 함께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기대감에 오르고 있지만 알테오젠과 HLB는 좀 함께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서 유일하게 좀 빠져나가는 종목들이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하는 추세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간의 상승분을 끌어내고 지금은 1%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젠수랑이 이번 CES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라고 하면서 이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 안에서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쪽에 힘을 강하게 싣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드러났지만 이 휴머노이드 산업 안에서 한국과의 교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안에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오늘장 안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미국 안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람이 처음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더나가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 11%가량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오늘도 주도하면서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일복, 종이목재, 화학 지금 소폭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음식료품은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비금속 광물이 0.06% 올라가고 있지만 반면에 철강금속 쪽에서는 1%가량 떨어지고 있고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분이 0.4% 정도 관련되어 있고요. 기계 쪽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도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57%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세 짙게 깔려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0.7%가량, 제조, 건설, 유통, 금융 모두 다 0.06%에서 0.34%까지 하락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분을 보여주는 업종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 담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좀 대조적으로 0.2% 올라가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와 화학 쪽에서도 상승 불 켜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우리 지금 시장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안에는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약세가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보합권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대로 0.67%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 안에서는 부진
부진한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2호 인수와 관련돼서 유상증자를 좀 강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올 상반기 중에 이 밸류업 공시를 발표하겠다라고 투자자들과 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한 것보다는 제2호 인수를 좀 강행한다라는 것에 무게감이 더 실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인도 쪽에서 추가 수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0.3%가량 다시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안에서도 좀 혼조세가 강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오늘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모멘텀 받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해군과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통화 이후에도 이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로 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언급했던 동맹국 안에 한국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규 수주가 4조 7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한화엔진 같은 경우에는 6,300억 원 규모로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도 조선기자재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은 0.8%, 삼성중공업은 0.2%가량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보합, 약보합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한번 강보합으로 좀 올라온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같이 좀 덜어내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동안 또 이거래일제 상승이 좀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은 조금 되돌림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미증시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증시의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각종 뭐 고용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동결 혹은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인상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미증시도 낙폭을 상당히 좀 키웠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들 보면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금 한 100억
143억 네,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151억대, 기관도 이제 양시장 전부 이제 매도세로 조금 돌아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에 이제 한쪽 섹터의 수급이 좀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세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는 게 여전히 좀 조선주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감염병 관련해서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이제 장 초반에 뭐 진양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감염병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인 좀 매도세가 오후장으로 갈수록 짙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하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상반기에 조금 주도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제 CES가 이제 또 열린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트럼프가 이제 또 조선 관련해서 우리나라 쪽에 조금 더 입지를 좀 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수출주 중심 위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우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조금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또 2,500선 맛보기 하고 맞고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다시 좀 상승폭을 키워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2,500선 한 걸음 앞두고 지금 터치 나왔네요. 2,500선 터치까지 나오면서 개인이 일단 이끌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잠정 실적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점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출발은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지금 확인해 보니까 1%대로 상승률을 좀 많이 높이긴 했습니다. 잠정 실적이 6.5조로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좀 하드하게 잡았던 증권사가 7조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단 말이죠. 이미 예상했던 바긴 한데 자사주 매입 효과가 있어서 하단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지 어떻게 일단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5만 원, 5만 3천 원 이 수준 계속해서 좀 지지해 준다면 트레이딩 정도는 계속해서 가능할까요? 저는 좀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앞서서도 조금 힌트를 드렸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여전히 지금 굉장히 좀 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이제 밸류적으로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삼전은 좀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겠나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우리가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이미 좀 예견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상에 좀 그게 그렇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당초에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5조 원 될 거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12조 원, 8조 원, 그리고 7조 원까지 낮아졌는데 사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보다 지금 더 낮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6조 한 5천억 정도 수준이고 사실 매출도 전분기 대비하면 크게는 아니지만 5% 정도 감소를 하면서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그 디램에 대한 어떤 레거시 부분들이 해결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추세적 반등이 나오려면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램 쪽은 조금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버린다라기보다는 조금 HBM 쪽으로 빨리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런 이제 정확한 어떤 퀄테스트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조금 상승 추세로 이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방 수요 둔화라든지 그리고 PC 수요 부진 이런 소비 쪽에서의 부진이 조금 일어나게 되면서 디램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또 디램 쪽에서 상당히 좀 강자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창신메모리라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올해부터 또 디램 관련해서 공급량을 대폭 확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우리가 좀 HBM 쪽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는 하나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삼성전자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모든 게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적으로는 싼 가격대는 맞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조금 부담 없이 한번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그 메모리 가격과 그리고 이제 그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는 돼야지 조금 어느 정도 가격대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상 정말 길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도 삼성보다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엔비디아와 거의 이제 비등하게 이제 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은 눌리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에 140달러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올해 이제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상반기에도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역시 이와 관련해서 같이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일단 잠정 실적은 기대치보다도 훨씬 못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닝 쇼크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오히려 젠슨왕 CEO가 기조연설에서 HBM 테스트 중이고 확신한다, 통과할 거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둘 다 지금 상단에서 덜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팀장님, 기존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좀 담고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느낌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둘 다 같이 덜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싹 지금 매도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간밤에 엔비디아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CS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좀 컸었는데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발표를 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플랫폼 쪽에서 뭔가 뭉뚱그려서 얘기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테슬라도 그렇고 사실 구체적인 걸 상당히 좀 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는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사실 뭐 기술주에 대한 이제 낙폭이 좀 컸던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제 국채금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4.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급등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는 게 결국에 이제 구인 보고서가 너무 좀 좋게 나오고 또 이제 그 높은 물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기술주부터 항상 좀 낙폭이 많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겹겹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 엔비디아 그리고 관련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잠정 실적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같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간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최근에 장 시작하고 나서 특히 25년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였냐를 본다면 앞으로 상반기 때 주도 업종을 좀 찾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저번 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 그리고 반도체가 상당히 좀 강세였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직까지 AI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폭스콘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좀 살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반도체 AI 쪽은 올해에도 좋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오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조금 팔고 있지만 3일이나 이제 6일에는 상당히 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별 순매매가 한 148만 주 이상 또 들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조금 빠져나간다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지금 다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선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19만 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엔비디아 영향을 좀 받으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수가 오르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담았나라고 보면 사실상 좀 많이 빠졌던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이 좀 자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지수가 오늘처럼 좀 조금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들 지금 집중해봐도 괜찮을지 의미를 둬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수급 주체는 1위가 외국인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기관입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이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낙폭이 과대한 이제 업종군들 위주로 좀 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밸류 부담이 적은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담고 있다라는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조선주 쪽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도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좀 과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부터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주 역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 부담은 적고 앞으로 기대 가치가 높은 이제 업종군들 위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조금 살펴보신다면은 향후에 이제 어떤 업종이 조금 주도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조선 그리고 로봇 이쪽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이 담아가는 종목들 봐도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로봇이랑 조선 쪽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외국인이 가장 상단에서 담아가고 있는 게 지금 한화오션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기존에 한 36,000원에서 4만 원 요 정도의 사실 매물이 좀 두터웠던 것 같아요. 2023년에 이제 대규모 증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가격대가 항상 좀 부담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4만 원 선을 어제 뚫어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42,650원 선인데 그러면 그럼 한화오션은 이제 신고가 패턴 좀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신고가는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좀 큰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이 4만 원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증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던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1년 넘게 이제 4만 원대 이상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어제 대량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서 4만 원대를 시원하게 좀 돌파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지만 42,000원대에서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4만 원만 다시 한번 조금 이탈해서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장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일단 한화오션 같은 경우 이제 MRO 관련해서 또 가장 이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월 21일 그리고 2월부터 우리가 또 이제 관세 부과라든지 또 새로운 이제 미국 정책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조선업법도 강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 산업이 상당히 좀 많이 후퇴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동맹국들에게 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빼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주만 조금 확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주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제 필리 조선소를 또 인수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지 내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조금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조선주주 같은 경우에 사실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제 추세를 보려면 저는 항상 주봉, 월봉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은 뭐 전체적인 어떤 종목을 지금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HJ중공업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 3사들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이제 많이 밀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이제 고점 대비 전 고점 대비 이제 보면은 아직 반도 안 올라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조선 3사 쪽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편차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대한 등락폭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선주 안에서도 조금 종목을 여러 개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전략 추천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은 4만 원 이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제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패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봉이랑 월봉까지 같이 따져보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 올라온 부분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업사이드 많이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오늘도 여전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조선 좀 상단의 자리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은 어떤 자리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키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국이랑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서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최초로 조류 독감 때문에 인간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는 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은 계속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앞서서 우리 하나오션 살펴보면서 조선주 전반적으로 잠시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여전히 내러티브는 동일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호적으로 환경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또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있어서 동맹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MR로 더불어서 건조까지 우리나라가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2025 CES입니다.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어제는 이제 기다렸던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이 8년 만에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RTX 50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DDR7이 탑재될 예정이라서 투톱한테는 약간 악재가 좀 될 수 있겠지만 HBM 관련해서는 500개 넘게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한숨 좀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AI 교육할 수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 코스모스도 같이 공개했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더 확장해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좀 시선을 두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팀장님 어느 쪽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CES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선제적으로 조금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양자 컴퓨팅 쪽이 25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좀 강세를 좀 잃었던 부분들이 사실 이 CES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작용을 선제적으로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아쉽지만 오히려 조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4년도에도 이제 CES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1월 달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이번 연도에도 좀 반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기업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CES를 개최를 하고 나서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는 좀 명확하게 좀 나눠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은 했지만 막상 또 숫자로 찍혀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좀 주가는 반짝 상승에 그쳤던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그랬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마음 AI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CS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한 30% 이상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실체가 있는 이제 기업들 특히나 뭐 HBM 관련주들 특히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은 오히려 상승세를 조금 이어갔던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좀 기업 선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양자 컴퓨팅이니 뭐 이제 소형주들도 다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CES 관련주라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기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주들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쪽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개발 단계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직 뭐 시제품을 이제 생산을 한 뭐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ETF 쪽으로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윌로우를 좀 선보인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걸로 뭐 매출을 대단하게 못 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 대대적인 투자라는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는 다 이제 실체가 조금 없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다 1,000억 원대 이제 미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기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좀 하위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양대 산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이 양자 기술 쪽에 예산도 그렇게 좀 크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도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미국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런 기술을 상당히 좀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쪽에 한번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 ETF가 이미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라는 이제 펀드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크게 외형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AI가 발전을 하는 거 결국에는 이제 그 로봇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로봇 다음에는 그 AI 다음에는 로봇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뭔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나마 이제 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보티즈라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25년도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로봇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그나마 이제 좀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또 그 마곡동에서 그 배달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 배달을 해주는 거죠. 로보이츠라고 해서 이제 시범 이제 자율주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3 16단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팝스콘이 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조금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HBM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에도 여전히 좀 슈퍼 사이클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레거시 문제에서 그나마 삼성보다 좀 자유로운 이유가 D램 중에서 한 30% 이상의 HBM이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방어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보다는 훨씬 더 실적에 대한 기대 가치도 좀 높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런 CS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어떤 테마주보다는 조금 기업 선별을 좀 잘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가 시작이 됐고 이제 관련해서 종목들 세론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세론 이후에도 좀 버티는 섹터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엔비디아 훈풍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로봇 쪽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관련해서 이제 종목별로 무분별하게 접근하기보다는 펀더가 좀 있는 그리고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6조 원대 중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개 분기 중 최저치입니다. 이는 연간 실적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2조 7,300억 원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1조 원 이상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미국 라스베가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6년 만에 기조연설에 올랐습니다. 즐겨 입는 검은 재킷은 있었지만 K 메모리는 없었습니다. 젠슨 황은 이 자리에서 RTX 신제품에 미국 D램 업체 마이크론의 GDDR7을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천억 원이 넘는 선박용 공급 계약을 맺은 한화엔진이 8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화엔진은 전날 6,292억 원 상당의 이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의 73.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한양행의 파트너사 J&J가 현지 시간 7일 비소세 포함 치료제 렉나자 병용요법의 전체 생존 기간 등 임상 주요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13%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J&J가 렉나자 병용요법 리브리반트주의 이 OS 결과를 발표한 영향 때문입니다. J&J 측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단독 비교의 2차 지표인 OS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개선을 보였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키면서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안에서도 이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불을 좀 강하게 켰었는데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의 하락세. 그렇지만 하락폭 자체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어제 잠깐 2,500선을 맞이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각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올라오면서 다시금 2,50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확인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04% 그래도 개장보다는 조금 덜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7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44억 원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가 500억 원 정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개인 투자자가 끌어가고 있는 지수를 상쇄시키는 영향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비슷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이 707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이 지금 1%대에서 2%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가장 큰 영향으로 꼽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이 의약품,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에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하락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하락폭 자체가 그리 크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전기전자, 개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승폭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개장에는 하락을 했지만 상승 전환을 했고요. 철강과 금속은 오히려 하락폭이 조금 더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금융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제조 같은 경우에는 0.2%가량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유통은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이고 기타 서비스가 거의 0.9%가량 떨어지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화학 쪽에서는 0.59%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출판, 매체, 복제는 다시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종이 목재, 섬유, 의류, 음식료, 담배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가 훌쩍 더 넘어가는 1.4%나 올라온 상태고요. 현재 지금 가격은 56,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0.5%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봤을 때는 현대차가 0.7%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황제주로 등극을 했는데 지금 1,000원가량은 개장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엔솔도 지금 현재 0.96%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개장과 이제 방향은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1%가량 그대로 떨어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2.6%가량 하락세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동반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현재 지금 이 시각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 혹은 하락하고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때는 혼조세가 좀 강하게 보였는데 지금도 그 혼조세는 여전히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섹터는 전자기술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4%가 올라갔다. 그에 비해서는 SK하이닉스는 그대로 하락불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1.5%가량 올라와 있고요. 오늘장 안에서 지금 방산주는 좀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월이 2.8%가량 떨어지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3%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 혹은 큰 폭의 하락세는 보여지지 않고 두산 쪽에서 2%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은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 과연 훈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개장 때는 하락불이 들어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3.6%가량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0.6% 어깨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LCD 현대중공업도 2.43%로 조선주 안에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제조업 섹터 안에서 또 꼽힐 수 있는 게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KN솔이라던가 GST, 유니셈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CES 2025에서 액침 냉각 기술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AI와 이 데이터 센터 서버의 발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냉각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공냉식 방식보다 이 전력 소모가 훨씬 더 적어질 수가 있고요. 공간 효율성이 높아서 주요 기술로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 CES 2025에서 다시금 부각을 받게 되면서 과연 오늘장 안에서도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총 3,400억 원 규모로 내장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현대로템은 지난해 4분기 아마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자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현재 1.4%가량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술 쪽 안에서도 좀 혼조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앞서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다시피 파트너사 이 J&J가 이 렉나자 병용요법의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유의미한 개선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가 13%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고요. 이번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졸림 대표가 직접 나와서 사업 계획과 중장기 비전 소개할 예정이고요. CDMO 경쟁력을 홍보를 하면서도 투자자 미팅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더 강하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1.9% 정도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회장과 대표 함께 나올 예정입니다. ADC 항암 신약 개발의 성과와 비전 함께 발표할 예정이고요. CDMO 자회사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이야기 나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약하게 출발했어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단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발열 관련한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데이터 센터 건립에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을 거고 CES 모멘텀 같이 영향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도 떨어지고 변동성 클 수 있으니까요. 항상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